인지를 하고 신고한 거랑 불특정 다수의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한 거나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손수 뛰어가면서 이제 다 경찰에 몇십 명기로 내려온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남몰라라 하는 것은 피해가 문경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년 반 사이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 김 씨는 올해 초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 3,200만 원이란 큰 돈을 뜯겼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세탁소 일에 틈틈이 부업으로 재봉틀까지 돌려가며 모아온 알토란 같은 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거의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어요. 가게도 거의 문 닫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애써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할 무렵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바로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번호였습니다. 또 뭘 사기치려고 이런 미친 들 처음에 그랬어요. 야, 니네한테 돈 줄 돈 바칠 돈도 없어. 이제 끊어하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수학이 넘은 남성은 뜻밖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믿고 지금 김성재 씨한테 전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수가 없어요. 비밀 보장해줘야 됩니다. 메모하세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에게 또 전화를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김 씨에게 모든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사기 수법이 아닌가 의심했다는 김 씨. 하지만 조직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급히 메모지를 찾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고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일 시키고 협박하고 지금 실목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화한 거거든요. 내가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지 마요. 절대. 예.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정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가명을 쓰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총책의 실명과 나이, 그리고 며칠 뒤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는 정보까지. 본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본명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랑 이름만 알고 있으니까 예. 몇 시 비행기 그것까지만 어떻게든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하나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이었기에 김 씨는 이 메모를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담당 경찰관들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여자친구처럼 또 당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총책이 한국에 온단다. 한국에 오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달랜다. 비웃더라고요. 총책이 타는 비행기 시간까지 알려줬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준 정보를 어떻게 믿고 수사를 시작하냐며 김 씨를 타박하는가 하며 우리가 거기 가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공 같은 경우 그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턱사 명단을 우리가 쉽게 아는데 국제항공 협조가 안 돼가지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잡을까 봐 불안해 죽겠고 또 얘네는 안 잡으면 자기네가 죽는다고 또 나한테 계속 하소연을 하고 또 경찰은 항공사 몰라서 안 된다고 주소 없어서 안 된다고 설사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긴 힘들다며 헛수고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왜 신고를 하냐. 잡으면 내 거 잡고 나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난 멍청해서 당했는데 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저절로 막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명조세를 안 가요? 하지만 빼앗긴 돈을 찾을 기회를 이대로 허망하게 놓칠 순 없었다는 김 씨. 나는 나 혼자라도 잡는 겁니다. 내 공항 가서 노숙을 하더라도 잡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경찰이 못 잡는다 막 이러길래 김 씨는 단서가 더 필요하면 직접 통화해보라며 조직원과 담당 경찰관을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조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신고하신 거예요? 화성시 동부경찰서. 경찰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주민이 써달라고. 누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누가 가고 거기서 주민 써주니까. 경찰이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거꾸로 제보자에게 자수해서 증인이 되라는 말만 했다는 것. 새벽 1시인가 전화가 왔는데 진짜 아줌마 가만 안 둔다. 왜요? 그 형사 어느 경찰서냐. 나보고 자수하라는데 어떤 놈이 자폭하냐고. 이제 더 이상 신고 안 하겠다. 다짜고짜 자수하라는 경찰의 말에 위협을 느껴 연락을 끊겠다고 하는 조직원. 김 씨는 어르고 달래며 설득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삼촌들이 한 번만 더 이왕 용기를 냈으니까 한 번만 더 삼촌네 신원을 밝히고 저걸 하면 안 되겠냐. 경찰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나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김 씨. 조직원이 불러주는 총책의 인상착의부터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키가 몇이에요? 영상 잡은 사람 160 정도 돼요. 몸무게는 대략.
몸무게는 말랐어요. 머리는 있어요, 없어요? 머리는 단정이에요, 그냥. 머리는 단정하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수시로 걸려오는 조직원의 전화만 기다렸다는 김 씨는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각종 단서를 입수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총책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은신처 정보, 중국 산둥성의 사무실 주소,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800명의 개인정보와 실제 돈을 뜯어낸 피해자들 명부까지. 여기에 조직원이 자필로 쓴 범행 진술서도 김성자 씨가 설득해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걸 더 알아봐라,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다그치기만 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사진도 흐리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 참고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은 꼬셔갖고 삼촌 하면서 꼬셔갖고 메일로 넣어달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미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범죄 조직에 노출된 상황. 경찰 수사를 돕다가 나중에라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고 경찰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오기가 더 생긴 건 사실이에요. 평범한 아주머니가 범죄 조직의 두목을 붙잡으러 동분서주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 사실상 수사관 못지않았던 김 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은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들은 영화 속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총책이 구속된 뒤에도 김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경찰이 당연히 연락해 줄 텐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신에게 보복하러 오는 게 아닐까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누가 가게 앞에 이유 없이 전화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혹시 날 보러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애기가 몇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등짝이 섬뜩섬뜩해요. 그 사람들은 좋게 물어보는 건데. 수사 자료를 모두 건네받은 뒤 경찰은 김 씨와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은 몰라도 혹시 협박이나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는지 안부조차 물어온 적 없었습니다. 조직 총책이 잡혔다는 사실조차 이웃 주민이 뉴스를 보고 알려줘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겁도 없어요. 되게 쿨하잖아요. 여자가 사람들은 도덕적이잖아. 레이스 아이라고 막 미친 듯이라고 걔네들이 뉴스 나오는데 인천에 보이피싱 뭐 그런 사람 잡았다 그래서 성장을 잡은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맞다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우두머리인 총책을 붙잡는 건 드문 성과라 많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김 씨의 활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엔 김 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조직원의 배신을 이용했다는 식으로만 홍보했습니다. 중간 책임은 이제 누구나 한 명이라도 더 잡았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떼모 하나 잡았잖아, 내가 준 정보를. 검찰과 지방경찰청에 올린 수사 관련 기록에도 김 씨의 활약은 단순한 피해자의 신고 수준으로 간략하게만 보고됐습니다. 누군가를 인지를 하고 신고한 거랑 불특정 다수의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한 거나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손수 뛰어가면서 이제 다 경찰에 몇 월 며칠 몇십 변기로 내려온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남몰라라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작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하거나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보상금은커녕 수고했다는 격려의 인사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화성 동부경찰서에서 김 씨에 대한 포상 심의를 아예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뭐라 그래야 되나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확인이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김 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사건이 종결된 지 5달이나 지난 이달 14일에야 뒤늦게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예산이 얼마 없으니 100만 원 정도만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10만 원, 10만 원, 경찰은 그 행정부에서 예산을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부 공무원하고 예산이 바꾸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많이 안 줘요. 2580은 화성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찰 측은 김 씨가 그동안 포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단순한 행정착오로 누락된 거라고 말합니다. 김문경 씨도 그 부분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소홀하게 생각했고 뭐 지금은 했으면 좋겠어요.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구속 끝나고 자꾸 정치하고 구속 때 나가는 또 추가 조사하고 그런 바람에 이 시간이 좀 지연됐던 것 같은지. 이제라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으니 큰 문제될 건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화가 나겠지. 근데 이제 포상금 적시지급을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뭐 늦게 줘가지고 수업해서 그랬는지 적게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대 1억 원이라고는 해도 사실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100만 원이라 나름대로 최선의 예우를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에 따르면 범죄금의 규모가 수십억 이상이거나
언론에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이상 100만 원이 최대 포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도왔는지 검거에 기여한 정도는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김 씨의 국군 분투는 경찰 심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4등급 기타 사건으로 평가절하됐습니다.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으로 늘린 뒤에도 경찰이 실제 지급한 최고 보상금 액수는 500만 원. 신고 한 건당 보상금도 전년보다 평균 5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중함도 진심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김 씨. 적선하듯 주는 보상금은 안 받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범인 잡겠다는 생각 하나에 경찰이 시시콜콜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나니 오히려 경찰에게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통장 갖고 와라. 통상 아무리 무식해도 감사장하고 표창장하고 같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포상금이. 경찰한테 당했다는 생각하니까 이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보다 더 열받는 거예요. 범인을 잡는 대신 단서를 가져오라고 신고자를 채근하는 경찰. 용감한 시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예우 대신 속았다는 배신감만 들게 만드는 신고보상제. 괜히 나서면 손해본다.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라는 우리 사회의 냉소적인 이야기는 김 씨 같은 사람들이 겪은 씁쓸한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말인지도 모릅니다.